보자. 분사구. 우리 분사라는 거 배우는데 분사라는 거. 분사라는 건 뭐냐면 동사에 원래 우리가 동사에 무언가를 붙여서 동사가 아니고 다른 품사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었죠. 동사에 일단 to를 붙이면 뭐였지? to 부정사가 되면서 얘는 동사이면 동사를 썼지만 동사 역할 아니고 무슨 역할을 했었어? 타품사.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지. 혹시 동사에 ing 붙이면 이걸 뭐라 불렀어? 우리가 동명사라 그랬고 얘는 동사지만 명사 역할 한다 그래서 동명사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동사에 마찬가지로 ing나 혹은 ed 형태를 붙이는 걸 이제 우리가 얘를 분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가지고 동사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동사를 가지고 to를 붙이든 ing 붙이든 ed 형태로 변환을 시키든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 역할을 하는 애들을 총 모아서 뭐라 그러냐면 동사에 준한다 해서 준동사라고 해서 배웠었어. 준동사라고 해서 배웠어. 그중 하나가 분사다. 그럼 분사는 ing나 ed가 붙는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야. ing가 붙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동사 원형에 ing 붙는 애들을 현재 분사라 그런다. 현재 분사. 동사에 pp 형태 ed가 붙으면 얘를 과거 분사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과거 분사라고 부른다. 그러면 얘네가 하는 일은 뭐냐? 우선 동사를 가지고 썼지만 동사 역할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사 역할은 하지 않아.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얘네는 주로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 역할. 분사는 주로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럼 형용사의 역할에는 뭐가 있지? 형용사는 뭐 하는 애야 원래? 명사를 수식하거나 혹은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가 되죠. 그래서 분사도 마찬가지야.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보어 역할을 할 거야. 형용사니까. 그리고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현재 분사 ing 되게 익숙하잖아. 우리가 비동사 다음에 ing를 붙이면 얘를 무슨 형태라 그래? 진행형 이러지. 그러니까 이 현재 분사에도 진행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능동의 의미와 진행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현재 분사다 이런 얘기고, 우리가 과거 분사 비동사에 pp 형태를 붙으면 이걸 뭐라 그래? 수동태라 그러지. 그러니까 과거 분사에 수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이 쓰임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have 다음에 pp를 쓰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현재 완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완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내포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는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가 있고 과거 분사에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 자, 그러면 얘네의 쓰임은 아까 형용사적 역할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뭘 할 거냐면 명사를 수식할 거야. 명사를 수식을 할 건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원래 우리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어디서 수식하지? 앞이야 뒤야? 앞에서 수식하지. 그러니까 형용사가 원래 형용사 다음에 명사 이렇게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가 앞에 나와서 명사의 앞에 나와서 수식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 Do you know the smiling boy? boy라는 명사 앞에 smiling 현재 분사가 와서 어떤 남자애를 아니? 어떤 남자애야? smiling boy 웃고 있는 진행의 의미가 있죠. 웃고 있는 남자애를 아니?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와서 명사의 앞에 나와서 수식을 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근데 얘가 스마일링이라고 딸랑 오지 않고 뒤에 뭔가를 붙여가지고 굉장히 길어질 때가 있어. 예를 들면 A Canadian singer, I met a Canadian singer. 캐나다 가수를 만났어. 여기가 명사죠. 캐나다 가수. 근데 어떤 가수냐면 제시라고 불리우는 거야. 원래 cold만 나왔으면 앞에로 나왔을 텐데 cold 뒤에 뭐라고 불리는지를 알려준 거야. 그러면 얘가 좀 더 길어졌으니까 얘는 앞으로 오지 않고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일명 후치 수식을 하게 된다. 후치 수식.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 수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 cold는 동사에서 왔다
그랬어. 그렇지만 동사의 역할은 안 한다 그랬지. 하지만 얘는 동사의 성질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동사의 성질 뭐가 있어? 뒤에 목적어 가지고 오는 거. 요런 성질은 얘가 분사구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시라고 불리우는 캐나다 가수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the student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 standing in line. standing만 있으면 앞으로 갔을 텐데 in line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뒤로 와서 수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줄로 서 있는 학생들이지. 그 학생들이 내 친구들이다 라고 해서 후치 수식, 뒤에서 수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후치 수식, 이렇게 앞에서도 수식을 할 수 있고 뒤에서도 수식을 할 수 있는데 이 뒤에서 수식할 때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랑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둘이 똑같아. 원래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품사적으로 무슨 절이죠? 관계대명사의 품사는 이 절은 그렇지. 관계대명사절은 앞에 나오는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다 이런 얘기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관계대명사절하고 부은사랑 똑같잖아. 근데 그렇게 얘네가 부은사가 뒤로 왔을 때는 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경우처럼 보여. 예를 들면 he likes the book. 명사죠. 그 다음에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인 책 이런 식으로도 그냥 쓸 수 있어. 근데 보니까 앞에 선행사가 더 book이니까 그리고 주어 역할을 하니까 which나 that이 오고 비동사 is written 써가지고 수동태로 만드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라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생략을 해버리면 그냥 분사만 썼던 애랑 똑같은 형태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개는 그냥 우리가 후치 수식하는 분사는 마치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것처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왜냐면 하는 일이 똑같아서 명사를 수식하고 뒤에서 수식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똑같아서 마찬가지로 My sister is the girl 라는 명사를 뒤에서 sitting over there 이렇게 꾸며줄 건데 그냥 sitting이라는 현재 분사만 쓸 수도 있고 그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경우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얘가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수식 말고도 뭐 하냐면 보어 역할이에요. 보어 역할. 무슨 보어가 있지? 주격 보어도 있고 목적격 보어도 있지. 두 개 역할을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주격 보어 역할로 한다면 His parents looked very worried about him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격 보호 역할에 worried라는 과거 분사를 쓸 수 있다.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보이냐면 우리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배웠었지.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뭐 surprise라든지 touch라든지 excite라든지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썼었어? 기억나? 주어가 그 감정을 유발하는 애면 무슨 분사 썼지? 그 영화 진짜 재밌더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interest를 쓴다, excite를 쓴다 그럼 ing 형태야, ed야. 주어가 the movie면 the movie is interesting, exciting 이렇게 들어가죠. 감정을 유발하는 주어가 나오면 뒤에는 현재 분사가 나왔었지.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야. 내가 그 영화 보니까 걔가 진짜 재밌더라. 너무 감동적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I로 시작하는 주어가 나왔으면 touch라는 애를 어떻게 써야 돼? touching이야, touched야. I was very touched. 과거 분사 썼었지. 그쵸? 그 영화 봐서 너무 감동받았어. I was touched. 나 그거 너무 재밌었어. I was excited.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를 써야 된다면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지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봐서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형식에 나오는 목적격 보호로 쓰였을 때 중요한 건 I saw the man crossing the street. 내가 남자를 봤는데 그 남자가 뭐 하고 있었어? 길을 건너고 있었어. 그 얘기했지.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죠. 관계.
여기에 현재 분사를 쓸 거면 목적어와 목적격보의 관계를 봐서 이 관계가 능동이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분사를 쓸 거고요. 수동이다. 그러면 과거 분사를 쓰는 거예요. 과거 분사. 지금 여기 보니까 남자가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건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cross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쓴 거고, 만약에 목적어가 어떤 사물이나 뭔가를 당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우리는 수동의 형태, 과거 분사로 썼을 거야. 모든 건 아니고요. 어떤 동사일 때 우리가 so라는 건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 그치? 지각동사일 때 보통 이렇게 쓰죠. 맞아? 근데 능동일 때, 지각동사라면 능동일 때 현재 분사도 쓸 수 있고 ing 형태도 쓸 수 있어. ing 형태도 기억나?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 혹은 사역동사 있었지. 사역동사가 나왔을 때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면 뭐 써줘? 목적격 보호 자리에. 그치, 여기는 원형 들어가죠. 원형. 아, 여기도 현재 분사구나. 여기도 원형이 들어가고. 원형이 써준 줄 알았네. 원형이 들어가죠. 그러면 사역동사는 여기가 능동의 관계면 목적격 보어에 지각동사처럼 ing 현재 분사가 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오지. 무조건 원형. 그게 헷갈리는 점이에요. 수동일 때는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 ed, pp 형태, ed 형태가 오지만 ing 형태가 들어가는 건 지각동사만이라는 거, 이거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지각동사가 나오면 목적격 보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사역동사는 2가지. 그래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부터 먼저 파악해주는 버릇을 들이면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어? 넘어가도 돼? 밑에 한번 풀어보자. 1번. 보면 there are many children. 여기가 명사죠.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뒤에서 꾸며주고 싶은 거야. 수영장에서 뭐 하고 있겠어? 얘네가 관계를 보니까 직접 스위밍을 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스위밍이라는 현재 분사밖에 없겠죠. 수영하고 있겠죠, 직접.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과목적어, 진목적어 이 부분 볼게요. 우리가 보통 가주어를 많이 접하는데 가주어 이처럼 우리가 가주어를 어떤 때 썼지? 주어가 진짜 주어가 너무 길어서, 보통 길어서 뒤로 보내고 걔 대신에 it을 쓴다 이런 얘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이 가목적어를 쓰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진목적어가 너무 무거워서야.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보통은 오형식에서 쓰여요. 오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허리가 너무 긴 거야. 허리가 너무 길어. 근데 목적격 보호는 짧아. 이랬을 때는 얘를 뒤로 보내고 여기도 짧게 it을 써주고 목적격 보호 짧고 뒤에가 긴 형태로, 진 목적어의 형태로 이렇게 써주는 게 일반적이다 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이다. 모두 다 이렇게 가목적어를 쓰냐? 그렇진 않고 가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가 따로 있는데 요 5개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외워두시면. 보통 뭐 M, B, C, T, F 이런 식으로 해서 make, 그 다음에 believe, consider, 그 다음에 think, 그 다음에 find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 동사 정도는 외워주시면 좋아요. 이런 애들이 나오고 그냥 다 쓰는 건 아니고 진목적어가 길어진다 싶으면 뒤로 넘겨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she believed to learn English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있고 is 이런 식인데 to learn English가 중간에 들어가면 얘가 너무 허리가 길어지니까, 그리고 is라는 목적격 보호가 너무 짧잖아. 그거에 비해서. 그래서 뒤로 넘어가고 is라는 가목적어를 써준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진 목적어로 지금 가목적어로는 is를 쓰고 진 목적어로는 to 부정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주어 쓸 때 진주어가 to 부정사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지? 대절 같은 애들도 왔었잖아. 마찬가지야. 여기 진 목적어 지금 to 부정사만 쓰여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절도 올 수 있어요. 대절도 올 수 있어. 항상 to 부정사만 진 목적어가 되는 건 아니고 대절 같은 애들이 왔을 때 우리가 가 목적어를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주어 it을 배울 때 주어랑 그 다음에 그 행위자가 to 부정사의 행위자가 다를 때가 있어서 의미상의 주어를 썼었어. 의미상의 주어를 예를 들면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그런 것처럼 진 목적어, 가 목적어 사이에서도 얘네가 의미상의 주어를 쓸 수 있어. 자, 예를 들면 this machine, 이 기계는 여기가 주어고 만들어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어요. 이런 얘기지. 근데 여기가 가목적어니까 여기가 진목적어겠지. 진목적어겠지. 그러면 이 machine은 뭐를? make an order, 주문하는 것을 convenient, 편리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치? 근데 주문한다라는 이 to 부정사, 진 목적어의 주체가 누구야? machine은 아니잖아. 주문하는 사람이 따로 있겠지. 그치? 그래서 주어랑 얘 행위의 주체가 다를 때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 의미상의 주어는 for를 써서 you 이런 식으로 for you. 주문하는 주체는 너야 너. 그러니까 너가 주문하게 하는 거를 편하게 해주는 거야. 편리하게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을 때 for 다음에 for가 전치사니까 당연히 뭘로? 목적격인 명사로 와서 for you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진 주어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 있었지? 전치사? 어라? 뭐였어? for도 있었고 of도 왔었잖아. for랑 of의 차이점이 뭐였어? 보통 일반적으로는 for를 썼었고 of를 쓰는 경우는 뭐 있었지? 사람의 성질이나 뭐 성격, 양태 이런 거 나왔을 때 of를 썼었지. You're so kind of you 이래서 kind 같은 애들, thoughtful 같은 애들, 그런 애들, 성질 같은 거, 성격 같은 거 나오는 애들은 of를 썼었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of가 들어올 수 있는데 of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극히 적기 때문에 여기는 for만 써놓은 거야. 왜냐면 여기 동사가 가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그런 사람의 성격이나 양태를 나타내기엔 적합하지 않아서 웬만하면은 보통 for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한번 풀어보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보니까 여기서는 주어가 없네. 주어가. 그래서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To get there in time. 거기에 정시에 도착하는 것. 여기가 지금 진주어 역할이고 to 부정사의 뒤에가. 그다음에 impossible. 여기가 주격 보어겠죠. 그래서 여기는 가주어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I found. 여기가 동사고 find는 보통 가 목적어 쓸 수 있다 그랬어. 그리고 hard라는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짧게 나오고 뒤에 진짜 목적어가 길잖아. 뭐가 어렵다는 거야 지금. 매일 30분씩 운동하는 거, 그게 어렵다고. 그래서 여기가 가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니까 가주어 가 목적어는 전부 it을 쓰니까 it을 쓰면 맞겠죠. 이렇게.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괜찮아? 그러면 우리 백발백중을 먼저 풀자. 70쪽부터 75쪽까지 문법이거든. 여기 먼저 푸세요.